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대국민 사기극, 우리 전 국민들의 총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 여론조작, 김경수 관련 재판 증언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온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현 정권, 독재 정권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우리 국민들을 폭정과 독재로, 그리고 독선으로 이끌어가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체성,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 김경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미 성창호 판사가 1차 재판에서는요, 징역 2년의 법정 구속을 내렸던 김경수, 사실상의 이 경공모 범죄 조직과 그리고 드루킹이라고 불리는 김동원과 함께 공모해서 또 공범으로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 수괴로서 지시를 내리고 또 함께했던 여러 정황 증거, 직접 증언들을 토대로 해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인데, 지금 현재 서울 고법에 의해서 항소부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차문호 주관하에 항소부 형사합의 2부죠. 예,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이죠, 5개 대형 로펌의 1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이끌고 김경수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 재판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지금 말이죠, 현재 항소부 4차 공판, 어제 있었던 9일자 서울고법 지금 형사합의 2부의 4차 공판에서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인은요, 경공모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인 윤모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김경수가 어떻게 경공모와 공모했으며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김경수를 초등수사에서 감춰주고, 그리고 김경수를 이번 사건에 처음에는 끼워넣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증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체포가 되면서 경공모 조직원들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체포가 되면서 급기야 사실관계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재판 과정의 일련 속에서 항소 합의부에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증언이 또다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경수의 이 변호인단과 김경수는 또다시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금 범죄에서 말이죠, 자기 자신은 공모한 게 아니다, 공모하진 않았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말이죠, 아예 공모는 아니다라고 말이죠, 일부는 시인하면서도 끝까지 이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김경수 입장에서는요, 아주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뭐 더 이상 심리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의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창호 1심 재판의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단은 일단 엄중하면서도 정확하고 소신 있는 재판 판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성창호 부장판사 이 재판을 끝으로 해서 말이죠, 지금 재판에는 배제되어 버렸고, 또 얼마 전에 참 처참한 보도죠. 성창호 판사가 기소가 됐습니다. 참, 예? 과거에 영장 전담 판사 시절에 이 재판 과정에 기밀을 누설했다, 이런 혐의로 말이죠, 상부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기밀 누설로 말이죠,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적폐 판사 명단에 이 김경수 1심 재판 끝나자마자 포함되더니 급기야 재판에서 배제되고 동부지법으로 전보됐지만, 거기서도 지금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금 활동할 수가 없죠. 판사가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나왔던 보도에 성창호 부장판사는 기소되기도 돼서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이전에 미리 징계부터 받을, 참 어처구니 없는, 예? 아니 자잘못이 밝혀지기도 전에 징계가 먼저 내려질 수 있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듣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드루킹 김경수 관련한 1심 재판은 엄중하고 그리고 소신 있는 판단이었다라는 것이 항소부 재판 과정의 증인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김경수는요,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 등 이러한 업무 방해죄로 말이죠, 1심에서 징역 2년과 함께 법정 구속이 되었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컴퓨터 장애 업무, 이 범죄, 업무방해죄, 여기에 이제 공범들이 많죠. 경공모 범죄 조직,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계라고 하는 그 드루킹 김동원과 김경수 관련한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증언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김동원이,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 김경수 관련해서 경공모 조직들에게 한 얘기가 지금 증언으로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김경수와 다투게 되면 오로지 경공모만 다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김지사를 숨겨줘야 한다. 라는 이러한 발언이 드루킹 김동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윤모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떠한 증언을 했냐면요, 김경수 이 지사가 과거에 지금 경공모들이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되겠죠, 경공모에 관련한 그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간담회까지도 했다라는 증언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증인으로 나온 이 윤모 변호사의 증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가 과거에 경공모 사무실에 와서 방문해서 간담회도 같이 함께 가졌다, 이렇게 아주 증언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증거라는 것은 많이 나오지만, 이번에 합의부에서 나온 이 증언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초등수사를 상당 부분 김경수가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상당 부분 김경수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 허위범 특검팀이 어렵사리 규명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 증인의 윤모 변호사의 증언 내용에서 확인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댓글 조작 혐의로 수감이 되어 있는 드루킹 김동원에 관련해서 이 새로운 증인 신문에서의 재판 과정 증언이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사 초까지만 해도 이 여론 조작, 이 수사 초까지만 해도 범행이 들통이 났지만 자신들, 그러니까 경공모와 이 드루킹 김동원, 이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은 그래도 김지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공모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증언까지 지금 재판정에서 9일날 어제 있었던 4차 공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반에, 이게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체포가 되고 막 이러면서 중반에 마음이 바뀌어서 공범이다, 김지사도 김경수가 우리와 사실은 밀접한 공범이고 그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실토하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김지사를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오로지 김지사의 권력, 그리고 김지사의 능력만이 자기 자신들, 이 범죄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드루킹이 경공모의 회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모 변호사의 증언을 보면 이런 거죠. 2018년도 3월분에 이제 이게 1월 달에 민주당에 의해서 추미애 당대표에 의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죠. 네이버 포털에 기사 댓글에 좀 이상한 점이 보인다, 공감 비공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경공모가 이제 사실 이제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파주 현장, 느릅나무 출판사에 있는 사무실, 여기를 3월에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드루킹 재특검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초등 수사를 했던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지금 찾고 있고, 빨리 제트컴을 통해서 이주민을 불러서 이거 조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초등수사에서 보였던 사건 은폐 의혹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사 조작 의혹이라든가, 비호 의혹, 이러한 부분을 빨리 규명해야 된다. 이유 없는 범죄는 없다. 그러면 이주민이 이러한 의혹에 그러한 의심을 받게 될 정도로 초등수사가 미비했던 점, 이것을 캐묻게 되면은 분명히 이 실체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김경수가 말이죠. 이 경공모 범죄 조직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김경수가 우리를 토사구팽, 팽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굉장히 처음에는 분해했답니다. 이것을 윤모 변호사가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재판정에서. 차문호 부장판사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너무도 분한 나머지 너희들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 있겠느냐? 막 이런 취지로 말이죠. 대항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강력 저항했죠. 그건 여러분들 여론에 나온 거나 재판 과정, 그리고 허위범 특검 전에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등등의 일련의 정황을 보면 이미 이 증언은 맞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죠. 그때 당시에 드루킹이 말이죠. 김경수 쪽과 말이죠. 김경수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 협박당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강력히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경공모 측에서.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말이죠. 할지 못할지 다 했는데 자기들만 감방 가게 생겼으니까 무책임하게 팽당하는 것 같으니까 저항하죠. 누구나. 그래서 말이죠. 결국엔 이제 긴급 체포까지 되죠. 압수수색 당하고 드루킹이 체포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둘리라든가 관계자들 다 체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김경수와 우리가 함께 공모는 했지만, 범행은 같이 저질렀지만, 저항해서 김경수와 다퉈봐야 다치는 건 우리 경공모. 원래 정치인들 옆에 있다 보면 토사구팽 당하면 마지막에 그런 거 조직폭력배나 정치 브로커들 보면 말로가 다 비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경공모밖에 다치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김경수에게 빌어야 한다라는 이 얘기를 김동원, 드루킹이 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증언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말이죠. 드루킹에 의해서 이제 경공모 회원들한테 드루킹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김 지사의 이 범행, 김 지사의 우리와의 경공모와의 댓글 공모, 이 관계를요, 밝히지, 누설하지,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말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증언이 나왔어요. 누구의? 경공모의 핵심 멤버였던 윤모 변호사가 차문호 부장판사 형사합의 2부의 공판장에서 증언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그러니까 아무리 변호사 10명을 대동해서 하든 한들 지금 이렇게 김경수에게는요, 너무도 명확한 증인에 의한 증언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근데 그 증언 내용이 실로 심각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왜 이게 이렇게 이 사건이 엉키고 지지부진하고 김경수를 말이죠. 오히려 드루킹이 말이죠. 심지어 우리 배승희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양심선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드루킹을 회유하기 위해서 변호사 접견까지 신청했지만 반려되고 한국당 의원들이 가니까 보자마자 그냥 김동원이 드루킹이 그냥 뛰쳐서 들어가 버리고 면회실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증언을 들어보니까 알 것 같죠, 여러분들? 예. 이제 명확히 여러분들 알게 되죠. 예. 당시 말이죠. 드루킹과 경공모의 범죄 조직원들. 그래서 김경수 관련 이 범행 자백에 이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미온적인 자세를 왜 보였는지를 이제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특검팀이 말이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건 초기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김 지사의 연루 사실을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증언을 다 들어보고 허위법 특검팀에서 묻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당신들 사건 초기에 굉장히 김경수 관련해서 아주 미온적으로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고 거짓말로 계속 김경수를 감싸려 했고,
이러한 부분을 특검팀에서 아주 차문호 부장판사 앞에서 질문합니다. 사건 초기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연루 사실을 숨기려 한 거 맞죠? 라고 질문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증인 윤모 변호사가 재판장 앞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왜 그랬냐? 왜 도대체 왜 그랬냐? 라고 다시 허위범 특검팀에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김동원, 그러니까 드루킹이죠. 김동원은 자신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경공모 범죄 조직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 지사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경수와 얽히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김경수 범죄 재판장에서 심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4차 합의부에서 항소부 4차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이거 더 유무죄 따질 갑론을 박하면서 시간 끌 심리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만 자유민주주의 사법체계에서 이것은 인권 문제에서 3심제는 있기 때문에 김경수가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 노선이, 그러니까 전략이 변호인단에서도, 김경수 변호인단에서도 전략이 좀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라도 이실직고하고 형량에 대해서 장량 감경을 지금 요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또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저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같이 공모는 안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뭐 우리 국민들한테 질타받아야죠. 김경수는. 그런데 김경수는 그런 주장이에요. 저들이 지금 나쁜 사람들, 나쁜 범죄 조직인 걸 알았지만 제가 직접 가담해서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항소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김경수가 수괴였지만, 그리고 갑을관계, 지시하달의 관계에 있었지만 김경수를 끝까지 처음에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김경수를 살려놔야 이 범죄 조직이 풀려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그 경공모의 또 수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원, 드루킹에 의해서 경공모 조직들이 담합해서 김경수를 처음에는 옹호하고 비호했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 도지사, 사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남지사로서 재판 과정에 말이죠, 유달리 더 열심히 하는 도지사 같은 모습을 보이죠. 유달리 막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예정된 재단에 대해서 말이죠, 뭐 대표나 또는 이사들이나 뭐 등등의 임명장을 막 어떻게 보면 남발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처우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경남도지사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확고하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재판이 다 끝나서 가타부타가 결정된 이후에 도지사로서의 성실한 임무를 보여야 되는 건데, 마치 시위하듯이 재판부에 말이죠, 내가 도지사로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시위하는 듯한 말이죠. 얼마 전에는 또 해양수산부하고 오고돈 부산시장하고 말이죠, 부산 신항에 관한 어떠한 협약식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말이죠. 이런 것도 또한 말이죠, 언론을 이용한 또 어떠한 그 선전선동, 이런 거 아닌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저찌 되었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 여론조작의 재판은 말이죠, 지금 김경수에게는 더 이상 따져볼 것, 그러니까 더 이상 모르죠, 묻거나 따질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러한 명확한 증인들에 의한 증언이,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김경수 관련한 범죄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문재인 폭정, 그리고 독선, 독재 정권을 만드는데 막대한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지금 사법부가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애국수찰팀과 함께 매 눈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지금 이
재판으로서 모든 것이 규명되는 게 아니라 차기 정권, 차차기 정권에도 끝까지 이 문제는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역사적 심판을 다시 내려야 되고 그에 준해서 제도권에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지금 이 김경수 여론조작 재특검을 끝까지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김경수는 확실히 범죄자 맞는 것 같습니다.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